자, 이제 우리 큰 마지막 대단원이죠. 통계 추적인데요. 거기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일단 용어와 개념 정리를 먼저 빠르게 좀 진행을 할게요. 보충 설명은 좀 수업 시간 하겠습니다. 자, 158페이지. 우리가 어떤 그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조사를 할 건데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뭐냐면 전수조사고요. 일부를 갖고 와서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입니다. 그죠? 자, 얘네 둘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얘는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로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평균 수명이다 라는 걸 알고 싶어요. 그걸 모든 애들을 다 전구를 갖고 와서 평균 수명을 조사하면 다 망가질 때까지 조사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 팔겠죠. 그죠? 회사 망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어떤 조사를 할 때는 특성을 파악하는 조사를 할 때는 실생활에서는 표본조사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쓴다는 겁니다. 표본조사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뒷단원이 생기는 거예요. 표본이 얼마나 진짜 전체와 비슷한 어떤 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고 파악한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은 뭐 개념 정리를 좀 더 하고요. 뒷장에 보면 이제 150페이지에 그 전체 집단에 대한 용어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조사하고자 하는 집단 전체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모집단이라고 부를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이 모집단의 모가 what 집단이었어. what 뭐 집단. 그래서 이게 뭔 개념이 있다 보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당연히 그 뭐가 아니겠죠. 이 모는 어미 모자입니다. 모치가 되는 집단이다. 자, 모집단을 다 조사했어요. 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전수조사예요. 이게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표본을 갖고 옵니다. 모집단에서 N개 정도 갖고 와요. 자, 이렇게 갖고 오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추출이라고 할 거예요. 추출이다. 자, 그래서 표본을 갖고 조사하는 게 표본 조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이 표본이다. 자, 그리고 사실은 표본을 갖고 올 때 되게 잘 갖고 와야 되거든. 그죠? 전국 학생의 키의 평균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갖고 왔는데 하필이면 표본이 죄다 2m가 넘는 애들인 거야. 그러면 걔네들 갖고 평균을 내면 뭐야? 한 210. 그래? 전 국민의 키의 평균은 210쯤 되는구나. 라고 말하면 틀리잖아.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게 사실은 임의 추출이라는 거예요. 임의 추출은 뭐냐? 표본을 추출할 때 모집단의 각 대상이 표본에 포함될 확률이 동일하게 되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겁니다. 말이 되게 쉽죠. 그죠? 여기 뭐 난수표나 뭐 주사를 이용한다는 게 이딴 거 필요 없고 현대에선 정말로 이 임의 추출을 잘 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통계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난리를 친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임의 추출 못해서요. 현대의 과제입니다. 어쨌든 그건 니네 과제는 아니에요. 자, 159페이지는 사실 요거 때문에 지금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데, 중간 부분에 요런 얘기가 나와요. 요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볼게요.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뽑은 자료는 다시 되돌려 놓는 방법, 한번 뽑았던 자료를 다시 모집단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뽑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복원 추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머니 안에서 공을 꺼내서 본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공을 꺼내서 봐요. 집어넣어요. 이런 게 이제 복원 추출이죠. 자, 되돌려 놓지 않고 다른 자료를 뽑는 게 비복원 추출이에요. 그죠? 여기서 뽑은 자료를 다시 뽑지 않아요. 다른 애들 중에서 또 뽑아요. 이게 이제 비복원 추출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걸 조사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내가 전화를 걸어요. 010-1234-5678한테 전화 걸어서 지지율을 묻습니다. 대통령 지지하세요? 물어봤어요. 끊었어. 그런 다음에 또 다시 010-1234-5678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 지지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미친놈 아니야? 왜 나한테 또 전화해? 그죠? 자, 실제로 우리가 통계 조사를 할 때는 당연히 어떤 걸 가정하면서 조사를 할 거냐면 비보건 추출을 가정해서 표본을 추출할 겁니다. 실제로 실전에서 맞아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뽑았던 자료를 왜 다시 뽑아? 바보가 아닌 이상 돈과 시간이 더 낭비되는 얘기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표본과 관련된 모든 이론들이 뭐를 기반으로 정리가 돼 있냐면 보건 추출을 기반으로 정립이 돼 있어요. 다 정리는 뭐 이론이라든지 공시시간 이런 거 다 보건 추출을 기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괴리가 있잖아요. 그죠? 얘랑 얘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 그 논란에 대해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봐. 그 다음 줄. 모집단의 크기가 표본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클 때에는 비보건 추출도 보건 추출로 볼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은 일단은 여기겠다는 겁니다. 잠깐만, 미션을 안 주고 있구나. 미션은 이거예요. 이거 미션을 줄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1번. 전 국민의 키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전 국민이 5천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봐. 5천만 명 중에 첫 번째 애를 뽑는 거랑 그 애를 뽑은 다음에 두 번째 애를 뽑는 건 분명히 전체 표본 공간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5천만 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야. 그 다음에는 4,999만 9,999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요. 그 다음에는 4,999만 9,998명 중에서 한 명을 분명히 다르긴 한데 야, 솔직히 5천만 명이랑 4,999만 9,999명이랑 이게 뭐시 크게 차이가 있냐고 없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보건 추출이랑 비보건 추출을 동일하게 놓고 이론적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보건 추출의 방식을 그대로 비보건 추출이라 써먹겠다. 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일단 기본 베이스로 놓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다음 강의를 좀 진행을 할게요.